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소설의 세 번째 시간 학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7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쪽에는 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학이니까 학과 관련된 이야기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은 소설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살피면서 글을 읽어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인물과 배경입니다. 인물과 배경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고 어떠한 배경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자, 38접경이라고 그랬죠. 38선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게 지금 공간적 배경이에요. 38접경의 이 북쪽 마을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6.25 전쟁, 6.25 전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혹은 전쟁 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38접경의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마을의 모습이 각박해진 거예요.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겁에 왜 질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겁에 질렸어? 전쟁 때문에 겁에 질렸습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 6.25 전쟁에 깨어진 자국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동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겉으로 봤을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그리고 마을이 황폐화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 듯 싶었다. 내가 뭡니까? 이 마을에서 어릴 때 자랐나 봐요. 그죠? 근데 내가 어른이 돼서 이 마을에 왔어요. 자,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췄다. 성삼이 나왔죠? 인물 나왔습니다. 인물 1번이에요. 거기 한 나무에 기어 올랐다. 귓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혹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들 가운데 되지 않았다. 지금 보니까 이 밤나무 기슭이라고 했죠. 밤나무는 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성삼이는 밤나무를 안은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았다. 흔들지도 않은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 자, 뭐로 인해 삭막해진 마을이겠어요? 전쟁으로 인해 삭막해진 마을에 돌아온 성삼이는 밤나무를 보고 과거를 회상한다. 자, 임시치 한 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꽁꽁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친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인물이 또 등장했습니다. 인물이.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 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상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 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됐다.
성삼이는 다 탄 담배꽁초에서 새로 담뱃불을 댕겨가지고 일어났다. 자,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담배를 피워 물었다라는 건 어떤 모습이죠?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담배는 뭐 어떨 때 많이 핍니까? 뭔가 고민이 있고, 그죠? 이제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을 때. 자, 내가 무슨 사람이야? 나는 무슨 사람이야? 나는 누구예요? 성삼이죠. 성삼이가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왜냐면 성삼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나가 등장해야 안 해요? 나가 등장 안 하죠. 그럼 시점은 1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3인칭 시점이에요. 그럼 작가가 성삼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삼이가 담배를 피워 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삼이는 지금 고민에 빠졌죠. 왜냐면 성삼이는 어릴 때 단짝 친구였던 덕재가 잡혀온 거야. 그럼 선생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치안대원이라고 했죠. 치안대 사무소로 들어왔죠. 그러면 성삼이도 치안대원이겠지. 쉽게 말하면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죄인으로 잡혀온 게 누구야? 덕재야. 덕재는 나의 단짝 친구야. 이해됐어요? 중심 인물이 누구하고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은 왜 일어났죠? 남한과 북한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 성삼이는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남한. 그렇죠. 치안대는 6.25 전쟁 후에 먼저 북한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막 후퇴하죠.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다시 서울을 뺏어요. 다시 서울을 수복한다 그래요. 수복하고 난 후에 세워진 게 치안대예요. 남한 쪽에 세운 거예요. 그럼 덕재는 어디예요? 북한에 속하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지금 친구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삼이는 다 탄 담배꽁초에 새로 담뱃불을 댕겨가지고 일었었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조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다면 왜 성삼이가 덕재를 왜 호송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친구에 대한 연민, 불쌍한 마음 때문에 성삼이가 덕재를 호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계속 담배 나오죠? 담배. 첫 번째는 내적 갈등. 성삼이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이 담배를 피우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담배 맛을 몰랐다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무슨 생각이 깊이 빠져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 꺼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 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려는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깟놈에게 담배를 권하게 될 말이냐. 자, 보세요. 지금 이깟놈이라고 이야기했죠. 성삼이가 덕재를 바라볼 때는 우정이 있죠. 옛날에 이렇게 내가 지냈었는데 내가 얘한테 지금 담배를 권하게 되다니. 이깟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정이 남아있지만 지금 상황은 뭡니까? 죄수와 그것을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좋은 감정을 바라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정이 남아있지만 억지로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적대감 있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적대감보다는 뭡니까? 연민애정, 우정이 더 남아있다라는 소리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삼이가 왜 내적 갈등을 하는 겁니까? 이 내적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내적 갈등 하는 이유는 우정. 하나는 우정이에요. 우정과 죄인으로서의 모습인 친구. 그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야. 우정이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성삼이는 사실 우정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라문단 넘어가도록 하죠. 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혹부리 할아버지네 방을 훔치러 갈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벼랑간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가 밤송이에 찔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혹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 가시를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찔끔거려졌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거는 언제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근데 이거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그렇지. 지금 현재는 적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친구였어요. 친구죠? 굉장히 사이좋은 친구.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죠? 현재의 대립적인 상황을 과거의 모습으로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덕재는 인정 많은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뭐요? 덕재가 불쑥 자기 밤 한 줌 꺼내어 성삼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건 행동이잖아. 덕재의 성격은 어떻다? 인정이 많다. 성삼이는 새로 불을 댕겨오면 담배를 내던졌다. 그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를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다. 왜? 지금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면 덕재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친구와의 고통을 나누겠다라는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성삼이는 어린 시절의 친구인 덕재가 보송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호송을 자초한다. 자, 고갯길에 다다랐다. 고갯길 올라갈 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이것은 갈등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고개는 해방 전전에 성삼이가 38 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꼴배로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왜 와락?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고함을 쳤을까요? 왜 고함을 쳤을까? 친구에서 적으로 만난 상황이 싫어서요. 친구의 관계여서 좋을 수도 있었는데 친구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화가 난 거죠. 그제야 덕재가 실끝 이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린다. 그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은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이번 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 그렇게 죽여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자, 지금 보세요. 덕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오히려 반문했죠? 너 사람 몇 명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사람 죽여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 그렇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농민 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었던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자, 농민 동맹 부위원장. 자, 계속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지금 뭐를 찾는 거예요? 덕재에게 있어서 뭐를 찾는 거예요? 결백. 죄가 없다라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친구 입장이니까. 바른대로 말하라. 무슨 사명 띠고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발명은 소용없다. 변명은 필요 없어.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대로 말이나 해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발명을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금농군이라고 해서 농민 동맹 부위원장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묻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념과 남한이나 북한의 이념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 없다. 이념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농민일 뿐이야. 농사꾼일 뿐이야. 이념 따위 나한테 중요치 않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을 뿐이야. 그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집에 아버지가 알아 누웠다. 한 반년 된다. 자 보세요. 집에 아버지가 알아 누웠다라고 그랬죠. 덕재가 피란 가지 못한 이유. 덕재가 피란 가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께서 편찮으 셨기 때문에 피란을 가지 못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좀 넘어가시죠. 지금 계속해서 성삼이는 덕재에게 질문을 해요. 왜 질문하냐면 덕재에겐 죄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우정 때문에. 자, 덕재 아버지는 호라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오는 빈 농군이었다. 7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장가 안 들었냐? 잠시 후에 들었다. 누구와?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자, 대화가 지금 어떻게 돼요? 대화가 전환돼요. 다른 소리로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사람 몇 명 죽였어. 농민 동맹부 위원장이라면 뭔가 임무를 띄고 남아있었던 건데 무슨 임무야? 왜 도망가지 않았던 거야? 이런 공적인 질문에서 사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죠. 장가 안 들었냐?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가고 있어? 지금 다시 친구의 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던히 새침대기였다. 그것이 알면서 덕재와 자기가 번번이 놀려서 울려 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나? 이 가을에 첫 애를 낳는데나?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자, 웃음. 결국 뭡니까? 갈등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 이 가을에 첫 애를 낳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하나를 안고 있을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도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수 쳐들어오면 사내한 사내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17에서 40살까지 남자는 강제로 북으로 이송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도 아버지를 업고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내버려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고. 그래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에 남아 내 손으로 감겨드려야겠고 사실 우리 같은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대자 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것이 피란 가지 못한 이유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죠. 그리고 피란해도 뭐 딱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란. 덕재가 피란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피란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첫 번째는 아버지가 피란하는 것을 반대했고, 두 번째는 피란 가도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피란 간다라는 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근데 피란 가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6월 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란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란을 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은 늘어놓고 어딜 피란 간단 말이냐. 성삼이 혼자서 피란을 갔다. 남쪽으로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 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온 농사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 성의들 있다. 지금 보면 성삼이도 반대로 북한에 쳐들어왔을 때 피란 갔어 안 갔어? 피란 간 거야.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일을 회상하는 거죠. 자, 덕재를 추궁하던 성삼이는 덕재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덕재의 마음을 뭐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왜?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공감한다는 건 덕재가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지금 그거를 뭐하고 밝혀내고 있는 거야, 성삼이가. 자,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새 이번에는 고갯마루를 넘었다라는 거죠. 고갯마루를 넘었다라는 건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거예요.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자카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을 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대였다. 소위 38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에도 이들 학말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대였다. 흰옷,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 백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38선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차분당 할게요.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12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고 여기 학 한 마리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얼고 매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 앉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삭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 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렸다. 왜? 자기가 잡은 학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풀어주려고 한 거지. 이제는 어른들한테서 들켜 꾸지람 받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돌릴 결도 없이 자풀새를 기어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렀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얽매여 시달린 탓이니라. 둘이서 학을 안아 공중에 후쳤다.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서너 번 날갯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서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 그리며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을 몰랐다.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덕재와 함께했던 학사냥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성삼이가. 자, 벌판에 있는 학을 본 성삼이는 어린 시절 덕재와 함께 학을 잡았다 풀어준 일을 떠올린다.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얘기를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둥절해 해야 하는데 내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게. 너 학을 뭐라고 오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학사냥이 지금 나선 거죠, 둘이? 학사냥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옛날 추억을 다시 뭐 하는 거야? 생각을 떠올리는 거지? 떠올리면서 뭐 하는 거냐면 회복하는 거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너 학을 뭐라고 오너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망가라는 의미야. 도망가세요. 포승줄을 치더니 어느새 잡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없었다. 좀 전에는 너는 총살감이라는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원 치서 성남이가 획 고개를 돌렸다. 왜 멍주같이 서 있는 거지? 어서 학이나 뭐라고 오너라. 그제서야 덕지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불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당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지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갈등 해석. 결국 이념으로는 우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 민족의 화합을 통해서만 우리 앞에 닥쳐진 위기와 그리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말 부분의 소주연 성삼이는 학사냥을 핑계로 덕재를 풀어준다. 자, 그래서 그것이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성삼이라는 인물이 있죠.
덕재라는 인물이 있어요. 배경은 6.25 전쟁 중이에요. 자,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적으로 만난 이 둘의 사이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것이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적에서 친구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적에서 친구로 넘어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정이야, 우정. 우정. 결국 이 우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남한과 북한의 이런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좀 넘어가시죠. 소담 한나의 보기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배경 6.25 전쟁 중이다라는 거. 자, 1950년 6.25 전쟁 중. 주제는 뭡니까?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시련.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시련이다. 자,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학의 모습을 통해 평화와 화합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평화로웠던 시절의 삶의 형식을 삽입하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소리 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이 글의 구성을 보시면 발단 부분 전쟁으로 인해 삭막해진 마을로 돌아온 성삼이는 뭐를 보면서? 밤나무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자, 밤나무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요. 전개 부분의 성삼이는 어린 시절의 친구인 덕재가 포승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호송을 자청한다. 덕재를 추궁하던 성삼이는 덕재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덕재의 마음을 뭐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포승이에요? 예, 포승. 이거 묶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이 이렇게 묶잖아요. 포승. 예, 포승.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 갑시다. 절정 부분에서 벌판에 있는 학을 본 성삼이는 어린 시절에 덕재 학을 잡았다 풀어준 일을 떠올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성삼인 학사냥을 핑계로 덕재를 풀어준다. 가장 중요한 건 발단 부분과 그리고 결말 부분, 화해를 이루어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갈등의 크기를 봤을 때 고견마을에서 가장 갈등의 최고조를 찍고 학사냥하자 그리고 덕질을 풀어줄 때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이 글의 주된 갈등 성삼의 내적 갈등하고 그리고 우정. 자, 소재의 의미와 기능 보세요. 성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게 담배죠. 자, 백의민족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학이다. 성삼이와 덕재의 우정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문제 풀어놓은 것이 숙제입니다. 자,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